예,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감금 1229일째입니다. 1229일째. 지금 대한민국이 폭우로 난립니다. 폭우. 자, 뭐 비 피해 안 본 분 없을 것 같아요. 비 피해. 비가 내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부의 척도가 마스크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근력 있고 힘 있고 부의 척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채소로 될 것 같습니다. 채소를 가장 많이 확보하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부의 척도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 가면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뭐 어제 대파가 예를 들어 1,000원 하던 대파가 오늘 2,000원이고 또 내일이면 3,0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상추 또 각종 야채, 오이, 당근 등 해가지고 그럴 것이 뭐 폭우에서 폭우가 왔는데 지금 뭐 안 오르는 게 이게 이상한 거겠죠. 문재인 정권 재앙이 이제 국민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직접탄을 날리는데요.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 멀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요.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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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라. 비야 비야 더 내려라. 비야 내리고 바람아 불어라.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개돼지 국민들을 휩쓸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순수하고 애국적 국민은 제외한 개돼지 국민들, 아무 생각 없는 돼지 국민들을 휩쓸어 갔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방주호를 탄 사람들, 애국의 배를 탄 사람들, 그것이 직접적인 배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애국의 배를 탔던 분들은요.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것은 고요함 속에 있는 하나의 잔잔함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이번에 이명박 정권 때 그래도 하나 잘한 게 이 각종 4대강 사업입니다. 이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섬진강은 제외시켰습니다. 섬진강을 제외시키면서 그 제외했던 그 재앙이 마침내 전라도 구례 이쪽 몰아붙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당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섬진강은 자연재해 그대로 살리겠다. 이 문뻥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관련해가지고 얼마만큼 신랄하게 공격했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가지고 또 그 작태를 고발한다 해가지고 쇼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4대강 사업을 했던 낙동강이라든지 기타 영산강이라든지 또 뭐 이런 데는요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제외됐던 섬진강은 나홀로 홍수로 큰 피해를 바라본 게 오늘날 이 현실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이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자들, 또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 또 더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한 거 없고 한 게 없는 멍청하게 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파멸시키는 미통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저 정신 나간 미통당을 지지하는 자들, 저는 도대체가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점에서 정신을 차릴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임진왜란 때, 또 병자호란 때, 또 일제 강점기 때, 또 6.25 남침 이때 가정 겪으면서 내 부모 처자식이 죽고 그때 벌써 울고불고하면 그때도 못 느끼는 민족 같았습니다. 이쯤 되면 미통당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권은 폭망해야 됩니다. 그 대신 어느 정당이 올라가야 되느냐. 국회의원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싸우는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당연하게 올라가는 것은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과 비정상, 이것은 바로 이 개돼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것들. 그 사고의 흐름들은요,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몽둥이로 패도 바꿀 수 없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빨리 썩어 문드러지고 빨리 망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들.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빨리 대한민국 망해라 하고 싶어요. 왜? 망하면 다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죽어야죠.
그 부모, 자식,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아직까지도 희귀거리고 있는 이 개돼지 근성의 국민들은요, 딱 그만한 이 수준의 이 개돼지 국민들은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만든다라는 말들, 그 지도자, 그 개돼지 국민들은 그 지도자를 그대로 맞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고립되듯이 저 역시 고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고립은 무엇이냐면요, 옛날에 이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시절, 그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이것은 이 좌파 쿠데타라고 이미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잘못됐던 부분들을 지적을 해 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언론사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사에서는 여러분들 다 진보 좌파 성향의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 선배가 친박이다라고 이제 뭐 그렇지 않고 뭐 저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하지만 그걸 버티고 오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낮에는 언론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JBC 그때 당시 까 방송을 하면서 뭔데요. 당시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탄핵 무효를 외쳤고, 탄핵 무효를 외쳤던 언론인들은요,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일까 말까입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일까 말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부르짖으면서도 떠나가고, 또 이제 이 JBC 뉴스가 당시에 원래 애청자들이 위통당 지지자들이 거의 한 80%였습니다. 미통당 지지자들이 80% 이상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함으로써 미통당 지지자들 80%가 떠나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 고립이 되고 홀로 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 택배 배달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하고 또 허평한 장군님, 제가 직접 또 배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배달을 하면서 한 분을 잠시 이제 이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제보고 왜 자꾸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느냐고. 우리 공화당이 뭐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대통령 석방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대의적인 측면에서는 이 JBC 뉴스가 앞으로 미통당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우리 선생님 저를 알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 정 대표 잘 알지. 아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 그래도 대의적인,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만남, 좋은 인연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미통당을 지지하든지 문재인을 지지하든지 지지 잘하고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왜 같이 벌써 가려고 그래 하니까, 벌써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갔어요. 제가 원래 성격이 매몰찬 인간이 아니거든요. 저는 주변에 다양한 사람과 인맥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이런 방송을 하고 제가 길을 갔다 버리니까 제 주변 다 떠나갔어요. 없어요. 홀로예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나는 내 동생하고 헤어졌습니다. 내 부모님도 안 만납니다. 내 자식도 안 봅니다. 뭐 등등등등 이제 이런 분들인데요. 결국 저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처럼 보이는데, 제가 착시현상일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으로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그겠는지, 그분의 말이 맞는 건지 아닌지. 전 소신입니다. 소신인데요. 저는 갈짓자를 걷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들을 싫어합니다. 진작에 미통당을 했으면 미통당 갔죠. 판을 깔아줬으면 갔죠. 그런데 물론 JBC 뉴스가 뉴스라는 게 인터넷 신문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뭐 굳이 뭐 미통당을 뭐 지지 않는다지만 미통당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미통당 자체를 제가 뭐 안 입고 온 정당으로 볼 필요는 없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언론이라는 것은 이쪽 저쪽 기사를 다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통당 기사를 적으면 재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공화당 기사를 적으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힘바람이 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공화당 지금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을 뭐 기사를 실어준다. 보십시오. 지난 뭐 집회 때 보면 우리 공화당 그 전체 기사가 꽉꽉 찹니다. 전체 뭐 조 대표 얘기라든지 모든 게 다 꽉꽉 차기 때문에요. 펴보면 저도 볼 때 이거 뭐 내가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만든 매체도 아닌데 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까지 내가 띄워주는가라고 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 공화당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공화당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주는 겁니다. 저는 어떤 우리 공화당의 이념과 사상과 방향과 조금 더 이치가 어긋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 지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무효와 문재인 정권 퇴진 이 3대 슬로건 그리고 반공주의 벨트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이게 맞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닥도 우리 공화당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요. 제가 우리 공화당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지하겠다 말겠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낄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입니까? 오륙도처럼 5개로 보이다 6개 보이는 신비했음. 이거 신비했음 아닙니다. 그 본질은요,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정권을 바라보는 바위 덩어리는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 정권이 재앙을 몰고 왔고 이 정권이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시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3대 슬로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하야하야라는데요. 하야라는 것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인정했을 때 하야고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끌어내리는 것 퇴진입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끌어내리는 게 정상인데 하야하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야하야. 이거 누구의 이름도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하야. 저는 하야란 말을 싫어합니다. 문재인 하야하라. 문재인 하야하라는 것은 문재인을 대통령을 근본적으로 인정하는 거기에는 무엇이냐면 위선적이고 기회주의적 아니면 아주 무식한 이념과 사상과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가치를 모르는 그 무식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딴 짓거리를 그딴 얘기를 하고 그딴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그 가는 방향의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서 그것이 자체가 하나가 각각의 개체가 된 게 아니라 각각의 개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 자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킨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다시 찾는 것이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고 또 대한민국의 위선, 위장, 기회주의, 종북, 좌파 쓰레기들을 삭스려하는 이런 쿠데타로 좌파 촛불 쿠데타에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찾는 그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미통당 또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얼씨구나 촛불에 춤을 추고 있는 아직 촛불의 강풍에서 깨어나지 않는 더블당 이런 정당을 지지하는 돼지 국민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맞서는 대한민국의 소수 국민들 늘 그렇습니다. 결코 이 소수에 껴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지요. 다수가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현재 미통당이라든지 더블당의 지지율 이것은 엉터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 속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지지율 자체는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 공화당이 정당으로서 지금 국회의원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으로서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제외된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우리 공화당 국민들만큼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서 서명대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일깨우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그저께 경기도 파주에 있는 카라쌤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서 잡발들이 와가지고 텐트를 때리 부수고 하더라도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고분분투하고 울고 불고 거기서 다시 텐트를 세우고 비를 맞으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좀 더 약간 선수를 하면요. 경기도 파주 경기도에는 남자분들이 없습니까? 남자 당원들이 없습니까? 남자 당원들은 비가 오니까 앉아가지고 빈대떡에 부침개 드시고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쉰다고요? 휴가라고요?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달려가가지고 대한민국 지키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십시오. 앞장을요. 텐트 치고 현수막 달고 우리가요 왜 해야 되느냐면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해준다 그러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정자들 기회주의자들밖에 없는 이 상에서 우리 공화당 당원만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때문에 내가 현수막 하나 더 달아가지고 내가 서명대 운영을 해가지고 내가 더욱더 좀 더 나가는 거기서 전단지를 하나 돌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내 희노애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훗날 역사가 판단해 주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얘 대단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 멋지다. 이런 표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여론조사, YTN,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의뢰한 여론조사. 자, 보면요. 통합당이 지금 현재 0.5% 통합당, 창당 이래 더블당을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0.5% 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통합당의 34.6% 지지율, 또 미통 더블당은 35.1%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 공화당이 언제 다른 정당 덕보고 살았습니까? 국민들 덕보고 살았습니까? 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0.74%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지지율을 받았던 정당을. 제일 먼저 지지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예전에 우리 대한애국당 시절에 대한애국당이 지방자치제 정권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대한애국당 지지율이 0.5%도 안 나왔습니다. 0.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그런 정당을 저는 지지한다 발표했습니다. 모두들 제보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 자체가 지금 JBC 뉴스의 애청자들이 80%가 지금 미통당인데 저 사람이 나닷없이 왜 지금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을 지지한다 했을까? 그때 이미 저는 대한애국당 지지를 하게 했어요. 우리 JBC 당시에 방송에 만들어졌던 각종 커뮤니티라든지 각종 이 카페 방, 카톡방을 다 없애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없애지 않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사적 조직을 만들려는. 저는 지금도 제가 단톡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하고 단톡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단톡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혼자서 글 적고 방송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0.74% 나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전부 다 실망하고 실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찍어줬던 0.74%가 바로 국민들, 깨어난 국민들이 그것이 진실된 국민이다. 0.74%의 국민이 있다는 것 자체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다시 재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2기 지도부가 7월 4일 날 출범한 이후에 지금 우리 공화당은 살아있는 화르처럼 팔딱팔딱 뛰고 있습니다. 모두들 의욕에 넘치고 있습니다. 모두들 하겠다고 결심이 대단합니다. 모두가 바꿔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8월 15일 집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뛰고 있지만 8월 15일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8월 15일 이후에는 바로 지금 현재 보궐선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든지 각종 선거 또 우리 공화당은 당협위원장들 각 시도 당협위원장들 각 시도 당위원장들을 다시 재선출해야 되고 다시 조직을 재정비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아름다운 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정당에 있어서 당협을 또 만들고 또 다시 부득이 세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다른 정당 같았으면요 다 무너졌습니다. 죄를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그 메시지 정당 사라졌습니다. 문수, 팔문수, 기독정당이 사라져 있습니다. 어디 정당이 있습니까? 기초가 사람이 그러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 때 모래 기초가 뿌리가 튼튼하면 결국 바람이 불더라도 흐늘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정당은 바로 저는 우리 공화당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탄압을 받고 각종 조사를 받고 당원들이 불려가 조사를 받고 조 대표가 재판을 받고 또 불려가지고 조사를 받고 하고 또 하지만 우리 공화당이 쓰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있는 정당과 뿌리가 있지 않는 정당들, 뿌리가 있지 않는 정당에서 모래 위에 의해서 국민 지지를 만든 정당, 모래 위를 가지고 장난하는 정당, 화장술로 장난하는 정당, 쇼로 장난하는 정당, 흉내내는 정당, 또 위장, 위선, 우파, 기회주의 정당, 이 정당 좌파 이중대로 흉내내는 정당, 이 정당이 바로 미통당입니다. 이 미통당의 지지율 자체에 이것은요, 지금 미통당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미통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까? 정책적 대안을 내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또 이 정권 모두가 지금 허우적거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충우동 무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 반사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코 미래통합당이 잘하고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지지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착시 지지율,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거짓 지지율이고 이 국민들, 개돼지 국민들이 찍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통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더블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정당에 대해서 이미지를 내릴 때는 그 두 가지를 응만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미통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미통당 앞설 수도 있습니다. 왜? 여론에서 띄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화당의 제일 큰 맥락적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여론에서 다뤄지지 않다는 것들이죠. 여론에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거기에 대해서 언론 릴리스, 즉 다시 말하자면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는 이유도 있겠고, 또 언론이 우리 공화당을 무시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 우리 공화당에서 저한테 자료 오는 게 없습니다. 자료 오는 게 지금 오늘로서 약 보름째 끊겼습니다. 저한테 어떤 이 8.15 집회 관련해가지고 자료 보내주시는 분은요, 다른 분들이 보내줍니다. 다른 이 당원 동지들이 보내주시고 우리 공화당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오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온 거는요, 언제 자료가 왔냐면요, 우리 공화당에서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 온 게 마지막 자료가 8월 4일 날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카드 뉴스,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중국 공산당이냐, 한미 동아로 가는 길이냐. 이게 우리 공화당에서 오늘 온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현재 당 사무총장이 선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회의를 보니까 당 사무총장이, 저한테 당 사무총장이 누가 되어 있는지 누가 알려준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 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입니까? 가장 했던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주고 우리 공화당 뉴스를 적어주는 방송에서도 그 당의 사무총장이 누구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 놓고 자꾸 언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언론 핑계 내지 마세요. 다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다 바쁜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선서리 좀 합시다. 왜 이런 이야기도 제가 못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못해요?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마지막 관련돼가지고 논평 자료가 올라온 게 언제 올라와 있는 게요, 대한민국이 비가 오고 시시각각 날씨처럼 바뀌지만 날씨처럼 바뀔 때도요, 논평가, 입장문 이런 것도 날씨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예. 오늘 우리 공화당에서 조원진 대표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했던 내용들이 지금 저한테 줄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은 것을 이룩하지 못하면 큰 것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 것을 이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탄핵무효를 시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기 때는 당위성에 집착하지만 그 당위성 가기 위해서는요, 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저 날아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차곡차곡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4일 이후에 저한테 날라온 게 없습니다. 8월 4일 날 10시 28분에 저한테 우리 공화당 기획부에서 입장 날라온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왜
뭐가 안 되니 저가 안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말이 그렇다면 직접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언제 논평이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 날리고 물가가 오르고 등등했다. 거기에 대한 논평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글이 있는지 얘기는 하지만요. 사람은 뭐냐면요. 글로 정리해야 됩니다. 각 정당들이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글로 정리하고 글로 발표하고 글로 다 하듯이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에. 지금 대한민국 산사태가 660대 이게 산사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에 지금 산사태가 왜 나겠습니까? 왜 이런 많은 산사태가 났느냐? 바로 태양광 패널 사업이 원인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도 발표를 해야 되고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동산 세척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했다고요? 발표했으면 오늘도 발표, 내일도 발표해야 돼요. 오늘, 내일 다 다릅니다. 지금 이 통합당, 이 정권 자체가 청와대에서 6명이 물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물러난다 그러면 이 6명이 물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논평 없습니까? 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아무런 자료가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최고위원회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한 모든 게 다 만사 형통 오케이 되는 것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을 말립니다. 아이고 우리 정 대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굳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당신 방송 보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가고 이러면 그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나갈 사람 나가야죠. 이런 이야기 한다고 자체에 대해서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6명이 물러납니다. 이 자체의 다주택자들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레임덕이냐 아니냐라는 정책적 의견을 의견조를 봐야 되죠.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회의를 보면요.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국민적 교육을 위한 회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야 되는데요. 그 알릴 것은 소위 말하자면 당 전략위원회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발표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디스커션하고 이것을 당원들이 교육시켜야 된다든 이런 게 얘기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이상해요. 그건 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만은요. 청와대에서 지금 6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먹튀입니다. 먹튀. 이거는 꿀 빨다가요. 말 그대로 진순경 대변인 말처럼 코스프레 했던 자들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요. 미래통합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 우리 뭡니까? 송파에 출마했던 미래통합당 김건식 교수 같은 자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보다 또 누구야? 동양대 교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진중근이. 이런 자들의 얘기보다는요. 우리 공화당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진중근이라는 개인이라는 자도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루에 2-3개, 3-4개 이 검찰 인사 관련해가지고도 이 검찰 인사 관련돼가지고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공화당 그게 없어요? 그냥 당구만 뿌리고 배포하고 다 되면 됩니까? 기획적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국민 속에서 알리는 것도 좋지만 언론 속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에도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언론에 알리는 부분들 관련 이겁니다. 언론이 실어주냐 안 실어주냐 그 차원인지 언론이 보내줬는데 언론이 실어주지 않았다. 그럼 언론 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언론 탓을 합니까?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지는 개편이다고요? 제가 언론사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을 옹호한다고요? 아닙니다. 주세요. 제가 저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 저때 7월 말 그때 을지로 집회 때 그때는 아마도 언론인들이 많이 취재올 것이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때는 많이 왔습니다. 취재하러. 왜? 그때 반문재인 정권의 대대적인 시위가 우리 공화당이 주축되기가 했기 때문에요. 그때는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진 기자들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또 8월 15일은 또 다를 겁니다. 지금 8월 15일에 미통당 집회 참석 안 합니다. 미통당 집회를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미통당과 비별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조은진 대표 그러더구만요. 미통당과 차별될 수 있는 전략적 방안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전략적 방안 당한 첫 번째 아닙니까? 미통당은 이번 8월 15일 집회 참석하지 않는다. 위장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과 섞이기 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아가지고 전 목사하고도 관계에 있어서 관계선을 끊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미통당은 미통당대로 앉아서 편안하게 있어도 지지율 올라가는데 굳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돈 쓰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이 미통당의 실체고 이것이 미통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적 이유에 대해서 국민 속에서 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알려야지 알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뭐랍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 문재인 정권 좌파 끌어내려야 된다. 좌파 끌어내려야 된다. 어떻게 끌어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끌어내려냐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국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국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가입해가지고 들어가면 다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인해 전술로서 그냥 다 돌리면 붙이면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대의적인 측면들, 대의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 공화당은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잘하는 거는 잘하고 못한 거는 못하고요.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부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내부적으로 이랬다 싸우지 마세요. 예?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지도부들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지도부 왜 뽑았습니까? 왜 불평불만입니까? 이런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라는 자, 좋은 질은 우파에게 몰아내야 될 사람, 이런 자들요, 딱 잡아가지고 정리하세요, 정리. 이런 자들 정리하는 게 뭐예요? 이런 쓰레기들, 우리 공화당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요. 분탕가 분열하는 자 말로만 더 이상 조치를 하겠다 하지 마세요. 실질적인 조치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보여준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치를 보여주세요. 각종 우리 공화당을 음해하는 자들. 그 음해의 속성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식과 이념과 사상이 없는 자들도 있을 것이니와 또 거기에는 기회주의, 위장주의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또요, 우리 공화당의 권력에 있어서 밀려났던 자들이 한풀이도 있습니다. 전부 다 삭슬해가지고 정리하세요. 말로만 하겠다 음포 놓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음포합니까? 맨날 음포만 합니까? 잡아가 패버리든지 잡아가지고 작살내버리든지 고소고발을 하든지요. 그래도 뭐 이런 자들이 설칩니다. 이런 자들이 설쳐요. 이런 자들이 제가 비싼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더 지지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탄핵 무효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 처음 지지율을 볼 때는요, 우리 공화당 지지율을 제일 먼저 봅니다.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몇 프로 노는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울분이 생깁니다. 그 울분이 여러분들 안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얼미터라든지 여러분들이 갤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따지고 거기서 묻고 해야죠. 왜 우리 공화당을 제외시키느냐? 왜 우리 공화당을 여기 포함시키지 않느냐? 뭐 하는 겁니까? 작전기획 전략이 뭡니까? 작전기획 전략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기획과 네 앞에 있는 전략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게 좋은 겁니다. 저기서 우리를 뭐 무시하니까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 이겁니까? 울어야지 젖을 주죠. 왜 그럽니까?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냐면요, 조선일보에는 광고 내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서 우리 공화당이 8월 12일 광고 낸다고 뭐 2, 3일 때 광고 나온다 하더구만요. 그렇다나요. 그러면 조선일보에서 왜 이 기사를 실어주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조선일보에 광고 1,000몇만 원 주면서요. 왜 그런데 JBC 뉴스에는 우리 공화당에서 광고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협찬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을 계속해서 띄워주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왜 차이점입니까? 뭡니까 그거는요? 예? 우리 공화당에 광고를 실어주는 조선일보는 우리 공화당 광고를, 우리 공화당 기사를 실어주지 않고, 우리 공화당에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광고 받아준 적이 없는 JBC 협찬 받을 수 없는 협찬도 받지 않은 JBC 뉴스는요, 매일매일 띄워줍니다. 뭡니까? 저는 광고 협찬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해달라고 해야죠. 내 돈을 주고 광고를 실었으면요. 광고를 실어달라 그랬으면요. 이에 대해서 기사도 실어달라 그러고, 이에 대해서 다양성을 얘기하고, 다양성을 얘기해야 되죠. 언론은요, 한 특정 개인의 그게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실어줍니다. 무슨 전략입니까? 무슨 전략이에요? 홍보 기능 강화하겠다. 조 대표가 홍보 기능 강화하겠다는데, 홍보 기능 강화하면 무슨 홍보 기능이 어떻게 강화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공화당 홈페이지는요, 전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킹입니다. 자유 네트워킹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전면적인 홈페이지 운영하는 분들, 이에 대한 정리를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래 놓고 왜 언론 탓을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모르는지 아닙니다만은요, 열심히 한다는 오늘 하루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열심히 해야 돼, 모레도 열심히 해야 돼,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구름이 시시각각 바뀌고 사람의 반응이 있던 세상의 이슈가 늘 바뀌기 때문에 이 이슈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늘 대응한다. 그것이 바로 이슈에 대한 대응 선정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깔끗 차고 넘칩니다. 문법 정권의 모든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너무나 넘칩니다. 국민은 부동산, 월세자는 월세자대로 울고,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울고, 전세자대로 울고, 또 주인은 주인대로 울고, 월급 주는 사람은 월급 주는 대로 울고,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받는 대로 울고, 전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비는요,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예전에 천재지변은요, 바로 하늘, 즉 군주가 하늘의 뜻을 그했기 때문에 내리는 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근 50일 동안 내리는 저 비는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줄기차게 내리는 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혹시 노아의 방주, 그 방주호를 만들고 우리가 다 같이 타고 지금 뱃놀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주가 더럽고 군주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원성이 쌓이면요, 하늘에 닿으면 하늘은 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벌은 바로 현재 폭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정권을 국민적 원성과 원한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재인에 대한 이 지지율이 42%, 43%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미친 국민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늘에게 원합니다. 저 미친 국민들을 다 쓸어내리게 해달라고 저는 미친 국민들이 쓸어내리가 뒤지더라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때 문재인이라면 문재인 지지합니다. 문재인이라면 저는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냉정합니다. 그건 너무 잔혹하다고요? 물에 떠내려가는 국민을 잡아가지고요, 문재인 지지하면 살려주고, 문재인 지지하면 그냥 문재인 지지 안 한다면 살려주고, 문재인 지지하면 떠나보내는 그게 잔혹하다고요? 그런 개돼지 국민으로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 문재인 정권은 일본의 무토 전 대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만 문재인은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저는 문재인 지지하는 자들은요, 같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똑같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주거 환경에 살고 있지만요, 저는 그런 자들은 인간으로 안 봅니다. 저 인간으로 안 보는 자들은요, 미통당 지지하는 자들, 또 문재인 지지하는 자들, 저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차라리 저는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 인간으로 봐요. 왜? 더 잡하기 때문에. 제 말이 우습다고요? 떠내려간다고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천벌을 내리고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천벌을요. 왜? 천벌 받아야 할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됐습니까? 미통당 어떤 정당입니까? 미통당 어떤 정당인지 여러분들이 더 설명 안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통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이 정상입니까? 미통당이 뭘 했습니까? 미통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저한테 제가 가끔 이야기해서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왜 미통당을 지지하고 왜 미통당을 찍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깨어나자면 개돼지 국민들이 영원한 개돼지 국민으로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끄는 혼돈에 빠지고 또 분노를 형성시키고 눈물을 형성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미쳐가는 국민들, 아직도 더 미치고 더 분노를 느끼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대한민국 외국 국민들은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뭡니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흘릴 만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만큼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방주에 타고 앉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주호에,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는 다 모든 다 휩쓸어가고 있다. 휩쓸어가고 있다. 자, 그 휩쓸어 가야 된다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요, 망할 때, 사람이 망할 때, 어디 망할 때 제일 먼저 튀는 게 쥐새끼들이 튑니다. 쥐새끼. 쥐새끼들이 제일 먼저 튀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현재 비서실장 이하 6명이 지금 사표를 던졌습니다. 쥐새끼들이 이제 뛰는 거예요. 쥐새끼들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더 이상 남아있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문재인 내임도 가면 또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똘똘할 집안채가 났지 청와대가 나왔습니까? 이제 권력 자체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있어 본들 이제 먹을 수 없습니다. 초창기 다 먹었기 때문에요. 이제는 먹은 게 다 토해내고 걸리는 시점, 시국입니다. 이 노영민 비서실장 등 6명이 사퇴를 했다는 것은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은 이슈적으로 완전 만족이 온 겁니다. 만족이. 이 만족이 왔다는 것은 물이 찼습니다. 물이 차면 노를 져야 되는, 노를 젓는 게 바로 노를 져가지고 청와대를 가가지고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저들의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탄핵, 망국이가 글을 적으면서 문재인의 탄핵에 대해서 검찰이 밑바닥을 깔았다지만, 문재인의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은 지금 누구냐면 추미애와 김현미 등입니다. 싹한 애들, 삭한 자와 삭한 애들의 그 만남들, 저들의 눈빛, 저들의 얼굴 표정,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웃는 저 김정숙 위에 저 환미소에 웃는 모습들, 짜파게티, 짜파물 묻고 웃는 저 모습들을 보십시오. 문재인까지. 저것들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요, 이제는 하늘이 문재인 정권을 손을 볼 거라고 봅니다. 하늘이 놓였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하늘의 힘이 바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겠느냐. 문재인 정권은 서로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그냥 알아서 자기들 스스로 죽습니다. 정권에 있어서 오만, 그 오만은요, 결국은 뭡니까? 파멸을 만듭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마지막 위를 공격할 때, 이가 아니고요, 오나라와 공격할 때 오해 송근한테 당했습니다. 송근이한테 간우도 죽고 나서 바로 일용 전투를 했습니다. 산에서 일용 전투를 했을 때, 그때 제갈공명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래 조심하십시오, 이래 조심하십시오 했는데, 그때 유비는 군사 100만 명이 되었고 막강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제갈공명이 평생 서성으로 모시겠다 했는데 제갈공명의 말을 무시하고 제갈공명의 전법을 애써 내가 당신보다 못한단 말입니까? 자만을 했습니다. 오만을 부렸습니다. 결국 유비의 전 군사 70만은요, 일용 전투에서 다 산에 불살려가 다 뒤졌습니다. 오만. 이 정권 오만요. 이 정권이 지금 180씩 이상 받았다고 오만 하고 있습니다. 그 오만은요, 자멸입니다. 자멸. 그래서 알아서 이 정권은 하늘이 자멸시켜주고 있다. 우리 공화당이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민심은 천심이라고 봅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민심은 천심입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그 번지수를 여러분들은 잘 잡으십시오. 그 번지수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은 위선자의 손을 잡는 겁니다. 위선자. 드디어 대한민국은요, 지난 4년 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위선자가 누군지 기회주의자가 누군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위선자들, 그 기회주의자들, 위장자들,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8월 15일 집회를 계기로 드러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나눕시다. 대한민국의 위장 기회주의자와 또 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정신을 지키는 우리 공화당의 그 정신의 정당과 확실히 나눕시다. 그에 대해서 백기투항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공화당에 입당시키지 마세요. 그 역시 위장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세요. 조원진 대표를 요구하든 비방하든. 제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조 대표가 친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가 이걸 배서 특별히 해드리겠다고.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깐죽깐죽거리는 찌새끼들, 바퀴벌레들보다 못한 자들,
이런 쓰레기들, 이런 쓰레기들에게 굴복할 수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늘 하는 것들에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름답게 지금 휴가도 즐기고 또 세상을 너무 편안하게 살아야 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대한민국 언제 좋은 날 오느냐라고 기도도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나름대로 쓴소리를 했고 했습니다만은요. 제 얘기는 쓴소리가 아닙니다. 쓴소리는 이 정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보다 더 제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까야 됩니다. 받을 건 받고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우리끼리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허평한 장군님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뵀는데요. 허평한 장군님은 제가 모시고 갑니다. 제가 허평한 장군님 8월 15일 집회 때 제가 직접 허평한 장군님 댁에 가셔가지고 허평한 장군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이 허평한 장군님 모시고 가도 되지만요.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허평한 장군님을 그날 직접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서 허평한 장군님을 이 집회 끝나면 아마 갔다가 바로 이제 내려오실 건데요. 또 제가 댁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드리지만 허평한 장군님한테 악수를 청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으로 그냥 왜 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의사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집회 참여를 반대를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멀쩡한 뇌경색에 지금 치료를 받으시고 절대 안정이 필요한 허평한 장군님도 8월 15일 대한민국 집회에 참석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사지가 멀쩡한 자들 집구석에 앉아가지고요. 저것들 왜 저래? 차가 막히니? 어떠니? 그딴 소리 하는 사람 아가리 잡아 째버리십시오. 넘어가지고요. 그리고요. 후원금 내세요. 후원금. 예? 땅 좀 오르고 집값 올랐던 사람도 후원금 좀 냈어요. 조만간 다 날아갑니다. 우리 공화당 민초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척척 내고 그렇게 태풍 폐지 모아가지고 돈 내고 따님 아드님 용돈 주는 거 돈 모아내고 이런 분들입니다. 좀 있는 사람들요. 당신들 위해서 자유, 당신들 시장 경제 자유를 지켜주는 정당 통큰 후원하세요. 통큰 후원. 통큰 후원하기 바랍니다. 진짜요. 익명의 독지자가 통큰 후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도 그렇고 독립운동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맨날 라면 먹고 합니까? 맨날 파전만 먹고 합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김치기만 먹고 합니까? 대한민국 자유우파 혜택을 본 사람들은요,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의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하지만요, 후원들 하세요. 우리 공화당 집회 성공으로 끝나고 또 우리 공화당 수구정당으로서의 정당의 어떤 가치를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화당 정당 잘 여러분들이 가꾸고 여러분들이 질타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도 올려주고 그렇게 해주시길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JBC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